과정까지 좀 쉽게 화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할 얘기는 오늘 배울 게 이온인데 이온을 이해하려면 먼저 원소 주기율표를 알아야 돼. 원소 주기율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자의 구조도 알아야 돼. 원자의 구조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알아야 되냐면 옥텟 규칙이라는 규칙도 알아야 돼.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알아야 이온을 제대로 이해했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원소 주기율표를 외울 건데 원자 번호 순서대로 외울 거예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외울 겁니다. 자, 원자 번호 1번 수소 2번을 바로 쓰지 말고 3번을 먼저 써요. 3번 리튬 이거 1번이죠. 3번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까지 쓰고 여기다가 헬륨을 얹어주면 돼요. 흔한 남자들의 실수 보여줄까? 알아? 알고 있냐? 응? 영상에서 왔다고? 영어 단어? 아니야. 수소. 헬륨을 써요. 리튬을 씁니다.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했는데 칸이었대요. 좁죠? 산소, 플로린, 네온을 쓴다고 이래. 이 뭐한 짓이야 이게? 이 간격도 안 맞고 진짜 이상하게 그러지 말고 헬륨을 나중에 쓰라고. 굳이 여기다 맞출 필요 없잖아, 그치? 쭉 쓰고 헬륨을 나중에 얹으면 아주 이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굳이 헬륨을 먼저 써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이런 도표가 나오게 하면 안 되겠죠? 학교 오면서 필기 내용에서 많이 나와. 넌 그랬을 거지.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암기해야 되고요. 11번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에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원자 번호 16번이 뭐니? 그럼 황이 딱 나와야 돼. 원자 번호 17번이 뭐니? 원자 번호 18번이 뭐냐? 그러면 딱딱딱딱 나와야 됩니다. 17번이 염소죠? 17번이 염소야. 자, 읽는 법부터 알려줄게. 읽는 법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선생님이 센 방식으로 알려줄게요. 이게 발음 나는 대로 소리가 나는 게 있고 발음 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거든. 이게 수소거든. 수소가 영어 단어로 하이드로젠이라서 수소하고 H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은 따로 암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야. 이건 읽을 때 어떻게 읽어? 해라고 이제 해. 그래서 이름이 헬륨이야, 헬륨.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되겠죠? 리니까 리튬, 베니까 베릴륨, 부니까 붕소. 얘도 발음 나는 대로 안 나옵니다. 카본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탄소고요. 니트로젠, 질소고요. 억시즌, 산소. 얘는 후니까 플루오린, 네니까 네온, 나니까 나트륨. 얘는 마그라고 읽어요. 마그네슘. R이니까 알루미늄이야. 얘는 실리콘인데 우리나라 말로 규소예요. 규소. 얘는 인입니다. P, 그 다음에 S는 황이고요. 얘는 Cl, 염소고요. R니까 아르곤, 칼이니까 칼륨, 카니까 칼슘이 돼요. 자, 20개를 썼는데 20개 중에서 밑줄근 게 4개, 8개거든. 20개 중에서 8개만 발음 나는 대로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발음 나는 대로 외워주면 됩니다. 쌤 인스타에 가보면 이거를 외우기 어려우니까 좀 쉽게 외우는 법을 나름 이상한 방법으로 고안해 놓은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어이가 없겠지만 한 번만 들어봐봐. 수소가 H라는 사실을 어떻게 외울까? 여러 번 쓰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까? 그래서 쌤이 키우는 암소하고 수소가 있어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수소가 맨날 감기 걸려.
수소 왜 그래? H! 수소는 맨날 H 감기가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다가 굳이 H 수소를 맞춰가지고 수소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잠깐만 예를 들면은 이게 인이잖아, 그죠? 인피, 인피니티건 뭐 이런 거. 인이 피다, 인피니티. 그 다음에 뭐 실리콘이 규소다. 이거는 뭐 실리콘 반도체 만드는 게 실리콘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탄소잖아요. 탄소만 소개할게. 딴 건 창피하니까 안 하고. 탄소는 이제 소를 숭배하는 나라가 있다. 힌두교, 인도인가? 거기는 축제를 하는데 소를 숭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밑에 쫙 깔고 위에 소가 지나가.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탄 소가 될 거 아니야? 네. 사람들을 탄 소가 있으면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야. 자기 위를 막 지나, 아이씨! 미안해. 아무튼 그래서 탄소는 씨다,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이미지로 좀 이걸 기억하자는 거야. 안 그러면 영어 단어로 외워야 돼. 카본, 탄소, you know?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 개를 좀 고안해내고 있는데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멈췄어. 그래서 안 만들고 멈췄습니다. 이제 안 만들어 이제 치사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더 이상 안 만들고 나름 좀 외워줘야 돼. 그리고 순서를 외우는 방법이 있죠. 순서.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 인황, 여마, 칼칼. 뭐 노래로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노래로 음을 붙여가지고 외우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쌤은 이야기로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야기를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야기를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수헬, 리, 베까지가 하나의 첫 번째 이야기, B, C, N이 두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O, F, N이가 세 번째 이야기, 규소까지가 네 번째 짤막한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여섯 가지의 짤막한 이야기를 이어 붙이면 하나의 커다란 스토리가 나옵니다. 먼저 장소가 나와요. 장소. 어떤 장소? 수해를 입은 장소. 수해를 입은 지역이 나와요. 수해를 입은 지역. 수해를 입은 지역이니까 물난리가 난 지역일 거 아니야?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물 퍼내고 수해 복구하고 막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누가 나타난다?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여자가 차에서 딱 내리면서 하는 말, 어머, 여기에 물이 많네.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여자가 나타나자마자 여자 수해 복구하고 있던 여자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상하다고 막 이러는데 남자들은 좀 반응이 달라요. 남자들은 반응이 달라요. 이상한 남자들이지. 근데 여자가 또 뭐 이상한 말을 이거 없나? 이러고 있어. 찾는 게 뭔가 봤더니 오프너를 찾아요. 오프너가 이게 병따개잖아. 병따개 찾아. 오프너 없나? 했더니 여자들은 여기 쌍욕을 막 해요. 와서 오프너를 찾아! 이러고 있는데 남자들은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요. 제가 압니다! 나만 알지. 달려가요. 나만 알지 하고 막 달려가서 여자의 왼손에 들려있는 그 음료수를 따주는 거야. 음료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펩시 콜라. 그래서 따줬더니 펩시 콜라를 꿀꺽꿀꺽 마시고 여자가 뭐 했다? 그렇게 약간 이렇게 트름하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요. 정리해볼게. 수해를 입은 지역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오프너를 찾는데 나만 알지 하고 달려가서 펩시콜라를 따줬더니 크크 하고 트름하더라. 뭐 이런 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면 수해를 입은 지역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오프너를 찾는데 나만 알지 달려가서 펩시콜라를 따줬더니 크카 했더라. 순서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딱
15번이 뭐야? 이러면 딱 모르잖아. 4번이 뭐야? 그러면 수헬리분, 배니까 베릴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외우는 게 조금 부드럽게 이거를 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쌤이 전수해주는 방법으로 안 외워도 괜찮아. 하지만 분명한 건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좀 잘 외워 놓아야 화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기율표의 구조를 좀 볼게요. 자, 주기율표는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이 있습니다. 이 세로줄을 뭐라고 하게? 족이라. 첫 번째 세로줄을 1족이라고 하면 족이라 그래요. 두 번째 세로줄은 2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로줄은 여러분들 오늘 교재 준 거 중에 맨 뒤에 안 나왔나? 우리 주기율표가 자세하게 나온 게 여기 없네요.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 전체를 보면은, 이제 화학책 할 때 보여줄게. 주기율표 전체를 보면은, 이게 붕소가 세 번째 있는 게 아니라 뚝 떨어져서 13번째 있어요. 이 녀석이 13족이에요. 13족. 얘는 14번째. 14족. 얘는 15족. 얘는 16족. 얘는 17족. 그리고 이건 그냥 농담이야. 미리 말할게. 농담이야. 얘는 1족이죠. 2족이죠. 13족이죠. 얘는 몇 족이에요? 얘는 몇 족이죠? 얘는 몇 족이죠? 잘 들어. 얘는 몇 족 같아요? 17 다음이니까. 그죠? 18족 같죠? 그죠? 18족입니다. 18족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를 쓰면 공부를 많이 해요. 여기 18족 같네. 이러면서 농담이라 했어. 화내지 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화날 때 여기 공부를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한 거니까. 아무튼 오늘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18족. 그래서 전체 주기율표는 18개의 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로줄은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요.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두 번째 가로줄은 2주기, 세 번째 가로줄은 3주기가 되겠죠. 네 번째 가로줄은 선생님한테 무엇을 4주기, 그죠? 고마워. 4주기가 되겠죠. 미리 고마워할게. 4주기. 해서 전체 7개의 주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8개의 족과 전체 7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만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바로 전자 배치도입니다. 이 전자 배치도를 그리기 위해서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원자의 구조. 예를 들어 볼게. 수소라는 녀석은 원자 번호가 1번이잖아. 이 원자의 번호라고 하면 돼. 이런 원자의 번호. 원자의 번호는 무엇을 갖다 매기는 거냐면 얘를 구성하고 있는 플러스 입자가 하나 있을 때 원자 번호가 1번이라고 해요. 플러스 입자. 어려운 말로는 이 플러스 입자를 양성자라고 불러준다. 양성자. 양성. 플러스의 성질을 띤 입자. 양성자라고 불러줘요. 두 번째, 원자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전혀 띠고 있지 않은 중성 상태입니다. 전기 배웠을 때 배웠죠. 원자는 중성이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선생님 몸도 결국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전기를 띠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 원자 자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그 원자로 구성된 물체도 중성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 근데 원자는 중성인데 원자 번호가 1번이래. 그럼 양성자, 즉 플러스가 하나 있는 거잖아. 플러스가 하나 있으면 중성이 될 수 있나? 아니잖아. 그래서 이 힘을 상쇄시킬 수 있는 모두 하나가 있어야 한다. 마이너스도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라는 원자는 이딴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때 우리는 플러스, 가운데 있는 플러스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의 핵이다. 원자의 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변을 돌고 있는 요 마이너스를 뭐라 그래요? 전자라고 불러주는 거죠. 물론 원자 핵은 요 양성자라는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원자의 구조야.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헬륨도 한번 그려볼게. 헬륨은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는 거야?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플러스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거야. 플러스가 2개. 플러스 2라고 쓸게요.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1차, 첫 번째 이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잘 봐. 이때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이 수소도 껍질이, 이 껍질이 몇 개야? 1개고 헬륨도 껍질이 몇 개야? 1개잖아.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1주기인 거야. 이 주기가 뭐냐? 껍질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요, 쌤? 리튬 한번 그려볼게.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잖아. 플러스가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있다는 거거든.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근데 잘 봐. 1차 껍질은 뒤따 조금 해서 최대 전자가 몇 개밖에 안 들어가냐면 2개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나머지 1개를 어디다 그려야 돼? 두 번째 껍질에다가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리튬은 전체 껍질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래서 몇 주기야? 2주기인 거야. 껍질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트륨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나트륨. 나트륨을 그리면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플러스가 11개 있는 거지. 전자도 11개 있어야겠죠? 1차 껍질은 몇 개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2개밖에 안 들어가. 자, 그래서 중요한 거. 2차 껍질에다가 전자를 채워야 되는데 2차 껍질부터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만 채울 수 있냐면 8개까지만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게 옥텟 규칙이야. 옥텟이 뭐냐면 8이라는 뜻입니다. 퀴즈! 문어가 영어로 뭐냐? 옥토퍼스잖아. 그게 다리가 8개라서 이름이 옥토퍼스야. 옥토란 뜻이 8이라는 뜻입니다. 옥텟, 옥토, 8의 규칙이야. 1차 껍질을 제외하고 2차 껍질부터는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해진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8개를 채우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이야. 자, 나트륨은 여기 8개를 채우겠죠. 2, 3, 4, 5, 6, 7, 8개. 그럼 전체 8개, 2개니까 10개죠. 하나를 더 채워야 되죠. 그래서 3차 껍질을 그려서 여기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더 돌고 있는 모습을 그려야 나트륨의 전자 배치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트륨의 껍질이 몇 개야? 3개네요. 그래서 나트륨 몇 주기야? 3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옥텟 규칙을 이해하고 전자 배치도를 그리면 얘가 몇 주기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또 중요한 거. 지금 수소하고 리튬하고 나트륨은 공통점이 뭐야? 1쪽에 속해 있죠. 여기 수소, 리튬, 나트륨 다 그려져 있지. 공통점을 찾아볼까? 수소 저기 있죠. 리튬 여기 있죠. 나트륨 여기 있죠. 공통점.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그래서 1쪽인 거야. 이 전자 배치도를 그릴 수 있으면 몇 쪽인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 해볼까요? 좀 이제 음이온 쪽 가볼게요. 플로린하고 염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17쪽이라고 되어 있잖아. 전자 배치도 이제 우리는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한번 그려볼게요.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9번이니까 양성자가 9개 있겠죠?
1차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가고요. 2차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 8개. 아, 왜 더하기 못하니? 오케이? 아, 6개. 이 전체 9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1차에 2개 들어갔으니까 2차에 7개를 넣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넣습니다. 염소도 그려볼게요.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니까 플러스가 17개 있는 거고 전자도 17개니까 1차 껍질에 전자 2개 2라고 쓸게요. 2차 껍질에 전자 8개. 몇 개 더 써야 돼? 7개. 3차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그려지는 겁니다. 염소와 플로린의 공통점.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 그래서 17쪽 뒤에 있는 숫자가 맨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와 일치합니다. 완전 신기한 건 그래서 맨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일치하면 둘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족입니다.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그래서 다 비슷해. 아프리카에 갔더니 원주민들이 있어요. 마오리 부족, 성수 부족. 어느 부족이 더 셀 것 같아? 당연히 마오리가 세죠. 셉니다. 이 부족이 있는데 마오리 부족 사람들은 막 목에다 뭐 이렇게 끼워가지고 목 길게 하는 사람 알아?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목이 막 엄청 길어. 성수 부족 사람들은 다 키가 조그매. 나랑 전혀 상관없지, 그죠? 키가 진짜 조그매. 완전 난쟁이들이야. 그런 특징이 있잖아. 같은 부족 사람들은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같은 족은 뭐가 비슷하다? 성질이 비슷하다. 근데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맨 바깥 껍질의 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맨 바깥 껍질이라고 표현을 하자.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그건 지금은 몰라도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렇게 족과 주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로린은 껍질이 몇 개? 껍질이 몇 개죠? 2개죠. 껍질이 2개죠. 그래서 몇 죽이야? 플로린? 2죽이잖아. 염소는 껍질 몇 개야? 3개잖아. 그래서 몇 죽이라고? 3죽이라고. 응?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바로 안정성이야. 8개를 채우면 안정적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물질,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꿈이 있습니다. 꿈, dream. 모든 물질의 꿈은 바로 이응, 지읒이에요. 인정 아니에요. 안전. 안전 아니에요. 안정. 안정입니다. 안정. 안정. 모든 물질은 불안한 거 싫어해. 안정해지는 게 모든 물질의 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해지지?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이라는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은 안정해질 수가 있는 거야. 답을 미리 써놨죠. 8개를 꽉 채우면 안정해진답니다. 오케이? 모든 물질은 그래서 뭐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을 만나게 했더니 꽝 터져. 왜 터져? 그래야 안정해지니까요. 이렇게.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 만나게 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니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미 안정하거든요. 그죠? 이미 안정하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고 안정하지 못하고 불안정할 경우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그럼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지로 잘 안 그려지니까 쌤이 웃고 있으면 안정한 거고 울고 있으면 불안정한 거야. 봐봐. 수소를 봐봐. 수소는
1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밖에 없냐? 하나밖에 없지. 얘는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서 수소에다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뻥! 터지잖아. 불안정해서. 헬륨 봐봐, 헬륨. 헬륨은 어때요? 안정해요. 봐봐, 옥텟 규칙이 8개를 채우면 안정한데 예외적으로 1차 껍질은 몇 개 채우면 안정하다? 2개를 채우면 안정해집니다. 1차 껍질 2개 딱 채웠으니까 헬륨은 어때요? 나 안정해요. 그러나 나 헬륨 먹고 죽어버릴 거야! 헬륨 가스 막 먹어! 목소리만 바뀌어야 되죠? 죽지 않아요. 헬륨 가스를 먹어도 죽지 않는 이유? 안정적인 물질이요. 도로 나옵니다. 헬륨가스 먹고 영어로 죽었다. 아 진짜?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질식. 아 맞아. 헬륨가스 너무 많이 먹으면 산소가 상대적으로 차단되니까 질식할 수 있겠다. 무섭다. 헬륨가스 너무 많이 먹으면 죽는 거야. 어쨌든 안정적이라서 안정적입니다. 먹어서 안 죽는다는 걸 못하겠네. 아무튼 헬륨가스는 안정적이야. 자, 그 다음에 리튬 볼게. 리튬은 2차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해. 울고 있어요. 전자가 바깥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야.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되게 불안정하겠죠.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각해봐 이제 우리 약간 상식적으로 내가 리튬이야. 되게 불안정하지. 그럼 안정화되기 위한 꿈을 꿀 거 아니야? 얘가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자 하나 버려버리면 껍질이 하나만 남을 거 아니야. 거기 전자 꽉 채워져 있으니까 안정해질 거 아닙니까? 전자를 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어디선가 전자 7개를 끌어와서 채우는 방법이 있어. 그치? 어떤 게 더 간단해요? 이 입장에서. 하나 버리는 게 간단해. 저희는 주로 전자 하나를 버려버립니다. 리튬이 전자 하나를 버리면 자, 버리면 이런 모습이겠죠.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플러스는 3개인데 전자는 몇 개밖에 안 남아? 2개밖에 안 남으니까 합치면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플러스 1에 전기를 띠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전기를 띠는 물질로 바꿔놨더니 얘는 웃어요, 울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안정적인 물질로 변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로 바뀐 녀석, 얘를 그래서 1 플러스 리튬 1 플러스 이온이라고. 이온이란 그래서 뭐다? 전자를 주거나 받아가지고 안정적인 모습을 띈 것을 이온이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이온 음료를 먹어도 죽지 않죠. 그 이유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인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이온은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트륨을 그냥 자연계에 존재한 나트륨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잖아? 죽어요. 나트륨이 폭발하는 거 알아요? 본 적 있나요? 나트륨 폭발하는 거? 보여줄게요. 나트륨 폭발 실험을 좀 보여줄게요. 일단 다시 그려줄게요. 자, 얘가 1단계고, 얘가 2단계고, 얘가 3단계입니다. 자, 종이컵에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물에다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나트륨을 일단 던지고 도망갈 거예요. 자, 나트륨 1단계 바로 투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구글구글구글하죠.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별이 화 안 나네요. 뭔가 생각보다 반응이 미지근한데? 자, 일단 1단계는 너무 작아서 반응이 거의 없었고요. 그럼 바로 이제 2단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넣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불 살짝 붙여주면 오, 작은 폭발. 자, 바로 일단 3단계 넣고 3단계도 반응이 좀 작을 경우 4단계 한번 만들어서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계 넣을게요. 3, 2, 1. 왜 이렇게 생각보다 미지근하지, 반응이? 원래 불꽃이 일어나지 않나요? 왜 불꽃이 안 나요? 오! 맞아. 네, 컨텐츠 망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알아서 불이 붙었네요. 폭발 안 하나? 꽝. 꽝. 오!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나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죠, 지금? 방심하고 있었는데, 뻥! 터져가지고, 와, 저 진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방금 봤던 영상에서 나트륨과 물이 만나면 폭발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나트륨 폭발 실험하는데 나트륨은 그냥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큰일 나겠죠. 근데 우리가 먹는 소금 있죠, 소금. 소금이 뭔지 아냐, 소금이? 소금이 화학식으로 염화 나트륨이에요. 소금 먹으면 뱃속에서 막 뻥 터지고 막 죽나요? 소금 먹고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네? 얘는 왜 그러냐면 이온화된 나트륨을 먹는 거야. 나트륨의 입장에서 나트륨도 전자 몇 개 버리면 안 정해져? 하나 버리면 안 정해지죠. 나트륨이 안 정해진 모습은 그래서 지금 방금 실험한 건 그냥 나트륨이고 안정화된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버려서 1 플러스. 왜 1 플러스야? 전자 한 개를 버리면 이 껍질이 사라지잖아. 껍질이 사라지면서 플러스 몇 개? 플러스는 11개인데 전자는 몇 개 남았어? 10개 남았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하량의 합이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나트륨이 1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한 개를 내놨다라는 표현 이렇게 씁니다. 이 나트륨 1 플러스는 그러면 웃어요? 울어요? 웃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안정해졌어. 이럴 거 아니야. 이걸 먹는 거야,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트륨 원자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원자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을 먹는 겁니다. 염화나트륨이란 이 이온 상태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거라서 안정적이다. 죽지 않는다. 이온화 안 된 나트륨 먹으면 저런 어마무시한 폭발을 뱃속에서 겪을 수 있습니다. 오, 재밌겠다. 장기 폭발. 장기장. 장기장. 리얼 중이죠. 이 생겼어! 죽겠어요. 장기장. 염화도 마찬가지. 염화는 뭐냐면 염소 있죠, 염소. 염소 여기다 그렸나, 선생님? 그렸죠? 염소는 봐봐.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7개밖에 없죠? 네. 얘네 그럼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웃어요, 울어요? 얘도 울어요. 염소도 그래서 원자 상태 염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원자 상태 염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7개의 전자를 버리거나 또는 어디선가 전자 1개를 띡 얻어오거나 어떤 게 더 간단해요? 얻어오고 이런 경우에 전자를 얻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전자 1개를 얻어서 전자 1개를 얻어왔다라고 가정해보자. 전자 1개를 딱 얻어오면은 플러스는 17개인데 전자는 몇 개 된 거야? 18개 된 거거든. 그럼 전체적인 전하량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염소는 1-의 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걸 염화이온이라 부르죠. 염화이온이라 불러줍니다. 얘는 이름이 나트륨이온이야. 나트륨이온이라 불러주고 얘는 염화이온이라 불러줍니다. 자, 양이온. 플러스를 띤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을 음이온이라고 불러줘요. 음이온, 양이온. 어쨌든 이온은 둘 다 안정적인 물질인데 양이온은 이름 붙이는 방법이 진짜 간단해.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 이온자만 붙이면 돼요.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전자를 버리는 것들은 다 그냥 이온자만 붙이면 되는데 전자를 얻어오는 음이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얘가 원래 이름이 염소잖아. 그지? 염소잖아. 이 소로 끝나면 소를 없애버려. 소를 불태워버립니다. 힌두교에선 난리 나겠죠. 소를 불태워버리고 거기다 뭘 붙인다? 진짜 불태워서 화를 붙인다. 소를 없애고 화자를 집어넣고 이온이란 말을 써줍니다. 그래서 염화이온이라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또 산소는 2개의 전자를 얻거든요. 왜?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게? 8번 정답. 8번이거든요. 전자 배치도를 바로 그려. 1차 껍질. 자, 일단 원자핵, 즉 양성자 8개 있겠죠. 플러스 8개 있고 전자도 8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차 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나머지 6개의 전자를 2차 껍질에다가 이렇게 셋, 넷, 다섯, 6개 그리면 됩니다. 민규야, 얘는 웃어요, 울어요? 울죠. 옥텟 규칙 완전 못했으니까. 그래서 산소도 이 원자 상태의 산소를 잘못 섭취하면 죽어요. 우리가 먹는 산소는 그래서 분자 상태의 산소를 섭취하는 거야. 좀 안정적으로 바뀐 산소를 섭취하는 거야. 근데 원자 상태로 몸속에서 생성되는 산소가 있거든? 이런 말 들어봤나? 몸 안에 활성산소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그 활성산소를, 원자 상태의 산소를 활성산소라 불러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약간 건강에 관심이 좀 생기면 몸 안에 활성산소를 좀 낮춰주는 물질, 몸 안에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지는 물질, 다른 말로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어야 돼. 이런 말 들어요. 그게 요 녀석을 없애주는 거예요. 왜? 불안정한 물질이니까 생기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얘는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6개의 전자를 버리는 게 빨라요? 2개를 얻는 게 빨라요? 얻는 게 빠르겠지. 그래서 2개를 띵띵띵띵 얻어와서 E- 전기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얘는 이름이 뭘까? 원자 상태에서는 산소라고 부르니까 소를 어떻게 한다고? 없애버리고 뭘 붙인다고? 화를 붙이죠? 그래서 산화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O2-는 산화이온이라고 불러주면서 이름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요. 이 명명법에 대한 것도 교재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원자 그리고 이온 누가 안정적이고 누가 불안정한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주기율표를 그려볼게요. 네, 1족이잖아. 1족들은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다 몇 개씩 있어? 한 개씩 있잖아. 그럼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아주 모두 이온이 될 때 전부 전자 한 개를 버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족은 모두 이온화가 되면 전부 1+로 이온화가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중학교 때 그냥 다 암기야. H는 뭐였더라? 1+였나? 리튬은 뭐였더라? 리튬은 1+인가? 그죠? 2+인가? 헷갈리잖아. 다 외워야 돼. 근데 우리가 주기율표를 암기하고 옥텟 규칙을 이해했다면 이제 왜 1+여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2족은 어때요? 2족은 맨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잖아. 6개를 얻어오는 게 빨라? 2개 버리는 게 빨라? 버리는 게 빠르네. 그래서 2개를 버려. 전부 2+, 2+, 2+. 왜 이렇게?
없어.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13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때요? 원자 아까 전에 맨 바깥 껍질 전자가 3개죠. 3개 버리는 게 빨라, 5개 얻는 게 빨라. 버리는 게 빠르죠. 그래서 이 붕소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적이긴 한데 알루미늄은 전형적인 금속이라서 전자를 버리거든요. 몇 개 버린다? 3개를 버려서 알루미늄이 3+ 이온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18쪽은요. 18쪽은 아까도 말했는데 전부 다 안정적이에요. 이거 안정적인 거 우리 그려봤죠? 네온을 한번 그리고 네온은 원자번호 10번. 네온 10번. 플러스 10개 있는 거고 1차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2차 껍질에 전자 8개면 되네요. 안정적이네? 이미 웃고 있네? 그죠? 네온은 이미 안정적이라서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아. 이온화 돼야 안 돼. 이온화 안 돼. 이온화 되지 않아. 이온화가 안 됩니다. 안정적인 기체들이야. 그래서 네온은 어디다 이용하냐면 네온 쌓인 간판 만들 때 네온 기체를 집어넣고 간판 만들거든요. 네온 쌓인 간판이 뻥 터졌어. 사람들 유독가스 이러는데 우리 어때요?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네온 쌓인 간판이 터져도 네온 기체가 나오고 있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참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17쪽부터가 이온화가 되겠네요. 17쪽은 맨 바깥 껍질 전자가 몇 개? 7개니까 7개를 버리는 게 빨라? 하나 얻는 게 빨라? 하나 얻는 게 빠르죠.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 얻어. 나도 하나 얻는데 둘 다 1-인 거야. 16쪽은 어때요? 맨 바깥 껍질 전자가 6개니까 전자 2개 얻는 게 빨라? 6개 버리는 게 빨라? 얻는 거 없죠. 그래서 전자 2개를 더 얻어서 2-, 2-이온으로 변화가 됩니다. 요 표만 알고 있어도 이온화 안 되는 거 포함해서 이온 몇 개? 둘, 넷, 여섯, 일곱, 11, 12개. 우리가 12개의 이온을 이미 안 거야. 암기하지 않고 12개의 이온을 알아낸 겁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좀 더 많은 이온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이온들은 사실 조금 암기사항이긴 합니다. 대표적인 또 이온들이 OH1-, NO3 1-, NH4 1+, 이런 이온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온인데 O하고 H가 같이 만나. 안녕? 우리 둘이 같이 전자 하나 얻을까? 그래! 둘이 같이 전자 하나 얻은 거야. N 하나랑 O 3마리가 만나. 둥둥둥. 우리 같이 전자 한 개 얻을까? 그래! 전자 한 개 얻은 거야. 이만큼, 원자가 이만큼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을 여러 개의 원자, 다원자. 여러 개의 원자가 이온화된다. 다원자 이온들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들은 따로 좀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긴 해요. 이 책에는 모두 나와 있어. CO3, E-, SO4, E-, 이런 거 나와 있지. 또 뭐 나와 있니? MnO4, MnO4, 1- 이런 거. 과망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는 처음 보는 거라서 너무 낯설잖아. 낯설지만 우리랑 익숙해지게 만들어줘야 앞으로 화학이 좀 쉬워집니다. 알파벳이 너무 싫어. 예를 들어서 ABC가 너무 싫어. 외우기 싫어. 쳐다보기 싫어.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똑같아. 화학식 지금 되게 낯설지만 OH가 1-였던 것 같아. 맞아. 우리 주기율 표현 다 외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딴 데 보지 말고 계속 이것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새 화학도 재미있어질 겁니다. 지금 화학이 어렵다 하는 아이들은 이거 자체가 암기가 안 돼 있거나 이것이 너무 나는 너무 낯설어서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쌤이 해주고 싶은 건 그래서 낯선 게 아니다. 이제 조금만 우리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은 화학이 앞으로 쉽게 이해가 될 거다. 화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해준 이 강의가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암기할 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중학교 때 우리 화였잖아. 2학년 때 또 중학교 내내 화학을 해야 되는데 화학할 때 계속 암기해요. 이 규칙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암기할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용 파트 너무너무 어려워했고 어려워하는데 여기를 좀 쉽게 좀 정복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온의 형성에 대한 내용을 좀 해봤습니다. 우와, 시간이 벌써 많이 갔죠?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